220만 정도의 구독자분들과 조회수 19억 뷰. 스위그.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공부? 나에 대한 공부. 어떻게 하면 꿈을 발견할 수 있는가? 청소년 공감 콘서트 On Dream School. 다음 강연을 들려주실 대한민국 최정상 1인 크리에이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네. 다시 한번 아이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들이 사랑하는 1인 크리에이터 네. 도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튜브에서 다양한 컨텐츠로 이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도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짜 이 음성이 너무 익숙해요. 저희 집에 우리 도티씨의 네. 엄청난 덕후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200만 돌파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구독자 수, 정기 네네네. 구독자 수. 200만 돌파하는 날 엄마 생일은 모르는 이 아이가 우리 도티 200만 돌파하는 날이라고 생중계로 컴퓨터 2개를 켜고 돌리더라고요. 그 카운트 높여주려고요? 카운트 높여주려고. 정말 고마운 친구네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놀라운 게 사실 우리 도띠띠 나 너무 만나고 싶었어가지고 네. 도띠띠 네네네. 우리 도티 씨의 동영상을 보려면 사실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공부 안 할 때 보는데 오늘 그쵸. 공부의 이유. 네. 사실 이제 공부도 뭔가 내가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 있고 뭔가 문화생활과 병행해서 할 때 가장 능률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뭔가 제 영상이 이제 공부를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좀 좋은 이야기들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창 시절에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잘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프로필을 보니까 연대 법학과시더라고요. 네. 네. 지금 갑자기 벌써 신뢰가 확 가지? 너무 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네. 아까 소개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 회사도 직접 설립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이 회사가 10대들의 지금 현재 꿈의 직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혹시 신기해요. 직원은 한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저희 지금 한 정직원 분들 한 80분 정도 계시고요. 그새 더 늘었네요. 저는 네. 7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네. 그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기 아. 직원이 70명이래요. 나도 여기 직원 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많죠. 네. 그럼 혹시 너무 감사하죠. 수익은 네. 수익이요? 네. 네. 그 수익은 이제 뭐 수익이요? 네. 네. 그 수익은 이제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네, 중요 1인 크리에이터인 만큼 오늘 어떤 이야기를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 빠져나왔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도티 씨의 강연을 들을 준비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Are you guys ready? 준비됐음 소리 질러! 완벽하네요. 좋습니다. 자, 1인 크리에이터 도티 씨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꿈의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공부의 이유예요.
네,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 하고 계신가요? 거의 아닌가요? 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해도 나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선천적으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인 걸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아주 재미난 실험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강연의 포문을 여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가 하버드 대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러닝머신 실험을 했대요. 최고 속도에서 5분 동안 달리기를 시키고요. 한계까지 뛰었을 때 몇 발자국을 더 극복해냈는지를 그릿이라는 점수로 환산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4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그 그릿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본인의 직업이나 아니면 뭐 연봉 같은 삶의 질에 대한 지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뭔가 타고난 재능이나 아니면 능력보다는 이제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집념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꿈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뭐 산희 씨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저렇게 게임 방송을 하고 또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가진 분이 뭐 소위 말하는 뭐 명문대학교에 갔을까?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의 나희선, 제 본명이 나희선이거든요. 좀 이쁘지 않나요? 남자 이름에 네. 그래서 네, 먼저 고등학생 시절 나희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나오네요. 네. 고등학생 시절에 저는 역시나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저는 좀 어떤 성격이 있었냐면 제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굉장히 잘 정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이 하고 싶지만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걸 먼저 하는 게 마음이 편해가지고 즐거운 일을 할 때 훨씬 더 이제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험 기간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고요. 또 수업 시간에는 특히나 절대 안 자고 학교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듣는 학생이었어요. 그만큼 제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의 우선순위에 몰두할 수 있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 그리고 또 저는 약간 뭐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덕질이라고 하죠. 덕질이 시작되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이제 효린의 민박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효리 씨가 솔로로 데뷔를 하시면서 거의 문화의 아이콘이 되셨던 시기가 있거든요. 10미닛이라는 노래로 아시나요? 네, 아우 다들 아시네. 저희가 별로 세대 차이가 안 나네요. 당시에 이제 이효리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면서 그 이효리 씨가 나온 프로그램들을 고화질로 녹화하고 싶어서 HD 수신기를 사가지고 컴퓨터에 달아서 녹화를 하고 영상을 이제 막 재가공하는 뭐 그런 일도 했었고요. 네, 그만큼 제 덕질의 역사가 시작된 시기가 제 고등학생 시절입니다. 저는 그게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절대. 뭔가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고 그 사람을 닮고자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저를 더 열심히 살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도티는 대학생이 됩니다. 네, 저 사진은 왜 저거로 한 걸까요? 네, 얼굴이 너무 감자같이 생겼는데. 네, 이상하네요. 그렇게 이제 연세대학교 인문계열로 제가 입학을 하게 돼요. 원래는 법학과가 아니었고요. 저는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던 학생이었어서 저는 글 쓰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인문계열로 진학을 한 다음 2학년 때 국어국문학과로 과 배정을 받았고요. 근데 앞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 나를 아는 법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해왔던 터라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글을 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글을 쓰는 건 정말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좀 뛰어넘을 수 없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등학교 때 내가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 내신 시험을 정말 잘 봤으니까 뭔가 정답이 좀 딱 떨어지는 학문을 하면 나한테 또 잘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법학과로 전과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거기서 또 저는 저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는 사법고시를 볼 만한 깜냥이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 어려운 시험의 중압감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저는 25살 때 늦은 나이에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 군대 생활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여고생도 아닌데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진짜 막 눈물이 났어요. 진짜. 그리고 막 되게 민감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됐던 게 뭘까요? 군대에서 게임 어떻게 해요? 유리요? 아니에요. 네, 가장 큰 위안이 됐던 게 바로 생활관에서 이제 휴식 시간에 봤던 TV 프로그램 컨텐츠였어요. 그 작은 상자 안에서 나오는 그 영상들이 이 지친 일상의 나를 이렇게까지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역을 하자마자 법대로 전과를 했는데 바로 신문방송학과 수업들을 그냥 무작정 들었어요. 방송국 PD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렇게 방송국 PD 준비를 하면서 당시가 이제 2013년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연예계에? 으르렁도 있었죠. 네, 넘날 엑소.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남스타일이 등장한 시기였어요. 네, 지금은 이제 유튜브 최고 조회수 영상 기록이 깨지기는 했지만 당시만 해도 정말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왔던 영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신문방송학과 수업에서도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이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 저도 관심을 갖게 됐죠. 당시만 하더라도 그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잘하는 거, 내 취미, 취향 이런 것들을 뭐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또는 다시 보기 서비스 정도로 이제 채널을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걸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구체화하지는 못했었죠. 네, 근데 방송국 PD가 되기 위해 구독자 1000명을 모으면 자기소개서에 특별한 한 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스펙 쌓기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죠. 덕질의 역사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다면 대학교 때는 김연아 선수의 정말 극성 팬이었어요. 김연아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김연아 선수 관련된 영상을 모조리 모으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만의 김연아 선수 영상 라이브러리를 막 만들어 나갔어요.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김연아 선수 관련된 영상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모았고, 더 나아가서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도 하게 되죠. 음반 위의 요정, 김연아 팬카페 막 이런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소위 네임드라고 하죠. 그 팬들 중에서도 뭔가 막 금손이라거나 팬아트를 잘 그린다거나 뭔가에 특출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조공을 잘 받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되게 인정받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걸 가지고 팬 무비를 한번 만들어서 팬들과 공유해볼까? 혹시나 말도 안 되게 김연아 선수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혼자 이제 한 6개월 정도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독학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그 제 영상이에요. 네. 사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공부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채널 운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한두 개씩 댓글이 달리고 내일도 영상을 올려주세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막 이런 피드백들이 직접적으로 오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잘 생각해보면 이 플랫폼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까?
내가 역량 개발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내 영상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방송국 입사 준비는 접고 이제 전업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사진 잘 나왔네요. 제가 사실 쌍꺼풀을 했거든요. 아까 사진은 쌍꺼풀 전 사진이었던 것 같아. 네, 잘 됐네요. 네. 네, 이제 1인 크리에이터 도티로서의 삶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저는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공부? 나에 대한 공부. 네, 저는 제가 직접 편집을 했잖아요. 저 때만 하더라도 정말 1인 크리에이터가 모든 걸 다 했어요. 기획, 제작, 유통, 편성 전부 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편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특히나 이 일에 대한. 제가 처음에는 방송할 때 되게 말주변도 별로 없었고 톤앤 매너도 지금보다 훨씬 건조했어요. 네, 그냥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을 할 건데요. 앞으로 가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직접 편집을 하면서 오디오를 듣고 또 피드백을 스스로 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좀 개발을 하면 사람들이 더 재밌게 볼 수 있겠다. 좀 더 적극적인 리액션을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 대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공부. 내 컨텐츠가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을까? 그냥 업로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상의 제목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미리 보기 이미지는 어떤 색깔, 어떤 폰트로 구성을 해야 가장 가독성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활용 능력도 되게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나에 대한 공부를 뛰어넘어서 타인에 대한 공부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은 굉장히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사용자들하고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내가 영상을 올리면 이제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고 내일은 이거 해주세요. 내일 모레는 이거 해주세요. 오늘은 이 부분이 별로 재미없었어요. 이 부분이 아니면 재밌었어요. 이런 피드백들을 들을 수 있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나 이 일은 정말 열려있는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여다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내 이야기를 더 온전히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저는 꾸준히 공부하고 또 꾸준히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컨텐츠를 올리고 차근차근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제 이런 여러 가지 덕질의 역사가 됐건 학창 시절의 경험들이 됐건 그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꿈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꿈은 너무 구체화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오히려 내 꿈을 알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조금 좁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경험들,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험들을 하시다 보면은 꿈이 발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좌우명이 하나 있어요. 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제가 20살 때부터 제 지갑에 적어놓고 항상 생각해왔던 글귀인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김연아 선수도 아주 좋은 명언을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쁘죠? 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신이 아닌 자신의 의지이다. 기적을 바라기만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작은 생각의 변화, 작은 행동의 변화, 더불어 일어나는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나에 대해 치열하게 공부하라 라는 말로 제 오늘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짧아요. 네, 좀 더 할까요? 네. 근데 일단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친구.
네, 요즘 1인 미디어가 네. 대중화가 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자극적인 영상만 찾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조카들이 초등학생들인데요. 제 조카들도 보기 때문에 뭐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오래 가고 내가 이걸 직업으로서 아끼고 사랑한다면 조회수 장사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시죠?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친구. 오. 여기 뭐 리액션의 도시인가요? 그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와, 어르신 분들께서 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생소하시고 맞아요. 또 방송이라는 거에 낯설어 하셔가지고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실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초중반 학생들이 많이 보는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막 우려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의 주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박경림 씨 설마 제가 주적은 아니죠? 네, 아유 정말 다행이네요. 네, 자기 할 일 다 하고 뽑는 거면 뭐.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디지털에서 컨텐츠들이 유통되고 그거를 소비하는 건 이제 문화이자 그 세대의 시청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어른들 세대가 국민 드라마, 국민 예능 다 거실에 모여서 같은 TV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일상이었다면 지금은 내 손안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취사 선택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걸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문화의 흐름이고요.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건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편견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이끌어서 정말 미디어의 한 축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어요. 이 디지털 미디어가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거나 B급 문화다, C급 문화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